1차 시 주제가 교사의 지위와 교권입니다. 과연 교권, 교육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국제 기준에 비춰본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가 어떠한 상황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내가 국어교사인 내가 국어 수업에 대한 평가, 그 이외에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평가할 권한, 생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 평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장관, 교육감, 교장, 교사 중에서 법에는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을까요? 수업을 하고 학생들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당연히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 권한은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엇인지요? 우리 흔히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듣기도 하죠. 존중되어야 할 교권은 무엇일까요? 그 존중되어야 할 교권이 무엇인지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권에 대한 최초의 정의가 서울 교권조례에서 2012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요약하면 교권이란 권리와 권한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교권조례는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서울 교권조례는 5개월 만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2014년 2월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무효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은요, 서울교권조례에서는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이 없다. 따라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다. 그럼 그 이후에 교육부는 어떤 일을 했어야 할까요? 조례 무효 확인 집행정지 신청 이후에 2012년 8월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이후에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령인데요. 개정을 합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했죠. 서울교권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교육감에게 하도록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정했습니다. 이러자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교권보호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인데요. 이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매뉴얼에서 교권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에서 교권은 교원의 권리와 권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힘이 권리라는 거죠. 교육청은 매뉴얼에서 교사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휴가, 휴직, 호봉, 보수, 수당, 여비 등은 전부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죠. 교육청 매뉴얼에서는 권한이란 다른 말로 교육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교사의 직무는 학생 교육이겠죠. 학생 교육 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권리가 교육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 매뉴얼 또는 교권 조례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교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직무상의 권한이 초중등 교육법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의 법적 임무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998년, 약 20년 전이죠. 20조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여전히 교장에게는 통할권과 지도 감독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사의 임무가 학교장의 명령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바, 법령으로 변경되었을 뿐인데요. 교사의 법적 권한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장의 권한인데요. 학교에는 통할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교장에게 부여되고 있죠. 학업 성취도, 인성 관찰,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고 생활 지도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는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서 하라는 이런 의미와 다를 바가 없죠. 언제든지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관해서 교장이 개입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의 생활 지도권도 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사의 법적 임무는 교육활동, 학생 교육인데 교사에게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단 1도 없습니다. 교원 지위 향상 및 특별법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2016년도 교육부 발의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교육활동 침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인데요.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 상해, 협박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SNS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런 범죄가 교육활동 침해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는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고시를 보면요. 공무방해, 업무방해, 교사에 대한 성희롱 이외에 교육공무원법 43조,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교육공무원법 43조에 위반된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라는 겁니다. 즉, 교권 침해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서 학교장이 판단한다는 의미는 학교장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학교 규칙, 학칙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에 3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전국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규칙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규칙 또는 학교 공동체 생활 협약을 정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생활 협약이나 규칙 재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규칙에 따라 학생이 생활 협약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고 선도하기 이전에 그 학생이 그러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